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주간 코인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 자료 잘 봤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7월 7일부터 13일까지죠.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자료 보면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찍었고 알트코인들도 반응하고 또 ETF나 정책 얘기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진짜 중요한 정도 그리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통찰들 이런 걸 좀 건져 올려보죠. 좋습니다. 단순히 뭐 가격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 그 배경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뭘 좀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얘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좋아요. 그럼 바로 역시 주인공이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1018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주말에도 그 1018만 달러 근처에서 계속 거래가 됐으니까요. 연초랑 비교하면 벌써 한 26% 올랐어요. 거의 뭐 시장 전체를 혼자 끌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6%요? 와, 근데 이 상승세 원인이 뭘까요? 자료에서는 몇 가지를 짚던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는 역시 그 ETF 통한 기관 자금 유입이 꾸준하다는 거. 둘째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봐야겠죠. 아, 기관 자금 유입. 이게 예전 개인 투자자 중심 랠리랑은 좀 다른 거군요. 약간 더 구조적인. 정확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좀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탄탄한 상승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큰 거죠. 그렇군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앞에서 끌어주니까 이더리움도 가만히 있진 않았네요. 주간 5% 이상 올랐으면 이것도 꽤 큰 움직임인데요. 네, 이더리움도 자체 ETF 유입 기대감이랑 기관 수요가 좀 붙으면서 3,000달러 선 회복 시도를 계속했죠. 중요한 건 이제 이더리움이 오르면 이게 다른 알트코인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아, 유동성 확산이요. 알트코인 시즌 같은 거 말인가요? 흥미롭네요. 그럼 다른 알트코인들, 리플, XRP와 솔라나, SOL은 좀 어땠나요? 자료 보니까 리플은 고래들 움직임이 좀 특별했다면서요? 맞아요. 리플도 주중에 한 5, 6% 올랐고 잠깐이지만 10% 넘게 확 뛸 때도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XRP 많이 가진 지갑이 있잖아요. 100만 개 이상 가진 고래 지갑. 네네, 고래 지갑. 그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XRP 양도 엄청 늘었고요. 이건 단순히 가격 보고 단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장기적인 믿음, 신뢰 이런 걸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 고래들이 움직이는 게 단순 투기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장기적인 신뢰의 표현일 수 있다.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솔라나는요? 솔라나는 비트코인이랑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간으로 한 3, 4% 정도 상승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솔라나가 이제 대표적인 대형 알트코인이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면 같이 수급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만약 진짜 알트코인장이 온다면 솔라나도 꼭 봐야 할 코인 중 하나예요. 근데 모든 코인이 다 좋았던 건 아니네요. 자료 보니까 파이코인은 정반대 흐름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장이 참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죠. 파이코인은 지금 0.49달러 정도인데 그 0.48달러 지지선이 깨지면 0.40대까지 쭉 밀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에요. 왜 그런 거죠? 다른 코인들은 오르는데? 원인이 비교적 명확해 보여요. 그 대규모 토큰 잠금 해제 물량이 풀릴 거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갑자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클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못 오르고 오히려 빠질 위험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바로 개별 코인이 가진 리스크죠. 기술적, 수급적 리스크. 그렇군요. 시장 분위기 좋다고 다 따라가는 건 아니네요. 개별 코인의 이슈도 잘 봐야겠어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가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ETF나 정책 얘기도 좀 해보죠. 트럼프 미디어 그룹 ETF 신청 소식, 이거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로 돈 들어오는 게 강세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 솔라나, 리플까지 묶어서
크립토 블루칩 ETF를 신청했다는 건 이게 진짜 대중화로 가는 또 하나의 큰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SEC 승인이 나야겠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책 쪽에서는 워싱턴에서 크립토 위크가 열린다고요. 이건 뭔가 규제 관련해서 좀 명확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죠. 지니어스 액트니 클래리티 액트니 하는 법안들이 논의된다는데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규제의 방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면 시장에는 긍정적이겠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얘기나 SC 얘기도 있던데요. 네, 트럼프 쪽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거나 디지털 자산 주식을 만든다거나 하는 검토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을 중단하는 등 약간 규제를 완화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이 다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되죠. 물론 근데 이런 정책 변화는 또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확 키울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주의해야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기관 자금 계속 들어오고 정책 환경도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단 비트코인이 시장을 쭉 끌어올렸고 이제 그 온기가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같은 다른 대형 알트코인들로 좀 퍼져나갈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전체 시가총액도 3.7조 달러 수준까지 커졌고요. 자료에서도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고요. XRP 고래 움직임이나 이더, 솔라나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예요. 다만 이게 진짜 본격적인 알트 시즌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전략적인 포인트들 몇 가지만 딱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럼요. 첫째는 역시 기관 자금 흐름입니다. 특히 그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혹시 빠져나가지는 않는지 이 추세를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ETF 자금 흐름. 둘째는 정책이나 규제 관련 이벤트요. 아까 말씀드린 크립토 위크 같은 거요. 이런 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셋째는 XRP 고래 지갑이나 이더, 솔라나 같은 대형 알트코인들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면 알트 시즌이 계속될지 아닐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파이코인처럼 개별 이슈가 있는 코인은 그 0.48달러 같은 기술적 지지선 이런 포인트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ETF 자금, 정책 변동성, 알트 유동성, 그리고 개별 코인 리스크. 기억해 둬야겠네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암호화폐가 점점 이렇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기술도 발전하는데 한 5년쯤 뒤에는 이게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룬 여러 지표들 말고도 앞으로 또 어떤 중요한 변화의 신호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